오늘 펼쳐진 경기는 정말 뜨겁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맞대결.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승 5무 11패로 리그 14위를 기록하며 토트넘 호스퍼와 비슷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최악의 시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맨유와의 맞대결에서는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그동안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홈팀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부상 악재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주요 선수들이 복구하며 팀 전력에 큰 보강이 있었습니다. 마티셀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센터 포워드로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었고 베넌 존슨, 윌슨 오도베르 등 많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구하며 벤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은 물론 벤치 명단까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죠.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독 아모린의 지도하에 빅산드로 마르티네스, 코비 마이누, 아마드 디알로 등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벤치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이름들의 선수들이 채워져 있었고 그만큼 불안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이 경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최악의 시즌을 벗어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확실히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팀의 전력과 기세가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 전방에서부터 맨유를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하며 주중 경기가 없이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한 상태였고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도 만화 체력 면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최근 경기들 중 가장 활기찬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의 흐름만 보더라도 토트넘이 맨유보다 더 활발한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엔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본연의 축구 스타일이 제대로 발휘된 경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공격에서 중요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전반전 5분 손흥민은 개인 능력으로 디오고 달로우를 제치며 이협적인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보냈고 전반전 9분에는 밴드 에비스의 롱패스를 손흥민 특유의 라인 깨는 움직임으로 받으려 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오나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적극적인 플레이로 맨유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며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2분 손흥민 선수는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길게 크로스를 발리로 정확히 맞추며 전설적인 컵백 크로스를 올려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루카스 베리발의 슈팅이 이어지고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 호스퍼는 전반 초반부터 훌륭한 흐름 속에 선제골을 터뜨리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제임스 매디슨의 득점에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며 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5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절묘한 컵백 크로스를 보내며 마티셀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제공했으나 안타깝게도 앙드레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어시스트 기회를 놓쳤습니다. 39분에는 뛰어난 드리블로 카즈미루 선수를 제치고 옐로 카드를 유도하는 등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 기회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수비진은 여전히 몇몇 후보 선수를 기용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위험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 골키퍼는 라스무스 홀룬의 위협적인 슈팅을 세이브하며 부상 복귀 전임에도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2분에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오픈 찬스를 잡았으나 그의 슈팅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홈런처럼 멀리 벗어나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무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토트넘은 최근 경기들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BBC 해설위원들은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경기 시작 후 10분을 지나서도 여전히 공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며 고전했고 토트넘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쁘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수비수를 제쳤지만 결국 앙드레 오나나 골키퍼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대했던 장면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하며 후배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BBC는 토트넘 호스퍼는 확실히 우세했고 그들이 더 나은 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에도 불안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후방 뒷공간에서의 커버가 부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전반전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슈팅 수에서 5대 8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토트넘은 불필요한 찬스를 많이 내줬습니다. 53분 디오고 달로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며 슈팅 기회를 내줬지만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으로 2기를 넘겼습니다. 55분에도 가르나초에게 또다시 찬스를 내줬지만 비카리오가 막아냈고 57분에도 위협적인 유효 슈팅을 또다시 비카리오 골키퍼가 차단하며 토트넘의 수비 불안은 골키퍼의 활약으로 겨우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카리오 골키퍼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경기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4분 브레논 존슨과 파페 마타르사르를 빠르게 투입하며 변화를 주었고 벤치에 앉아있던 유스 선수들로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교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벤 아모린 감독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를 주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68분 코너킥 상황에서 또 한 번 직접 득점을 노리는 위협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이 슈팅은 앙드레 오나나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에 막히며 기회가 무산되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이 장면은 카라바오컵 8강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악몽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또한 79분에는 데얀 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지만 쿨셉스키가 오른발 슈팅 대신 무리하게 맨발로 슈팅을 시도하며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던 훌륭한 패스를 동료들이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호스퍼는 1대 0의 리드를 지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열정적인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12위까지 상승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평점 7점대 후반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전히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토트넘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팀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